소설 25시의 작가 비어질 게오르기는 1930년대 중반 잠수함 수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 시절의 잠수함은 산소 측정 장치 대신 토끼를 태우고 다녔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토끼 귀에 튀어나온 이 핏줄이 사람보다 7시간쯤 먼저 터지기 때문이었죠. 토끼가 죽자 함장은 유난히 예민했던 게오르기를 잠수함 맨 밑바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가 잘 먹지 않고 괴로워하면 수면 위로 떠올라 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이 체험담을 말하며 병든 시대 시인과 작가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세기의 유럽 광부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려갔습니다. 민감한 카나리아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노래를 멈추면 즉시 대피했죠. 위험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였지만 토끼와 카나리아 처지에선 애꿎은 희생이었습니다. 국방부가 30살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실험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8월 말부터 3주 동안 종교활동, 체육시설, 목욕탕을 포함한 영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방안을 담아서 질병청 산하방대본에 보낸 검토 요청서는 첫머리에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는 군이 최초의 집단 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었죠. 그런데 노마스크 방안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한 국방부의 설명이 오락가락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질병청 관계자가 논의한 바 없다고 한 걸 보면 사전에 청와대 국방부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역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는 건죠? 젊은 병사들에게 하는 노마스크 실험은 정부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추진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자의적,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젊은 병사들을 집단적으로 위험에 빠뜨려서는 더더욱 안 될 겁니다. 오늘이 8월 30일 노마스크를 시작하겠다던 8월 말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은 불과 사나흘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 접종률이 높다고는 합니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압도적이고 돌파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아들이 마스크 벗고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가야 한다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8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잠수함 속의 토끼였습니다.